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도 꽤 큰 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니 참 걱정할 것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나요? 자동차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재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낡고 오래된 차를 탄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아보셨다거나 혹시 생활이 좀 힘드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정말 그놈의 차가 뭐라고 남들보다 조금 오래된 연식의 값이 저렴한 차를 탄다고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서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 자동차 덕분에 제 인생을 구제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최근에 기사에서 본 건데 대기업 회장이었던 사람도 경차만큼 합리적인 자동차도 없다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실속 따져가면서 사는 마당에 차가 어떻다고 이런 일까지 겪게 되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근면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셔서 번듯한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제가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끈끈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저는 늘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성실함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을 시작한 초반만 하시더라도 꿋꿋하게 입고 다니시던 양복이 점점 작업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사실 저는 작업복도 무척 자랑스럽고 멋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점점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직급도 높으셨었고 기업 이름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들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지만 개인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남들에게 굽신거려야 할 일이나 접대를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으셨기 때문이었겠죠.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꽤 후회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년까지 쭉 버티다가 차곡차곡 쌓은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면 될 것을 왜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나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었죠. 그럴 때마다 저와 남동생은 늘 아버지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끈끈했어요. 나태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었고 부모님과 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서로 쪼개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에게도 아주 꽃피는 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 나이 33의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연애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티가 났었나 봐요. 제일 먼저 저의 연애를 눈치챈 것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니? 어디 만나는 남자라도 생긴 거야? 주말이면 매번 집에 붙어있던 집순이가 말이야. 주말에도 화장까지 하고 밖에 나가고 매일같이 새 옷을 사느라 택배가 널려 있고. 얘, 너 연애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 눈은 절대로 못 속이는 거 알지? 아유, 무당이 따로 없네. 맞아요, 연애해요. 그런데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서 집에 소개를 시켜주고 할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 뭐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니? 그냥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엄마의 작은 바람인 거지. 네가 만나는 남자야 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겠거니 싶지만 말이다. 그래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의미를 더해주는 소중한 감정이라는 거 알고 있지?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실까? 이러니까 아빠가 평생 엄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 연애는 알아서 잘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 불편하지 않겠냐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익숙해진 탓일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가족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표정만 봐도, 행동만 봐도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감정이 어떻구나 하는 게 딱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서로에 대한 배려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 된다면 이런 공감과 공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저의 감정을 잘 들여다봐주는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디 불편한 티를 내면 바로 눈치를 채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흔한 다툼 한 번 없이 연애를 쭉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이라는 자리로 만나서 얼마나 많은 커플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개팅이라는 것은 정말 짧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이렇게 천생연분 반쪽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정말 적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로또 같은 확률을 뚫고 제가 제 반쪽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인연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자친구가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을 저 혼자서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진중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의 마음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저희 또한 서로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계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진심으로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고 지지해 주었어요. 조금 걱정인 것은 예비 시댁이었는데 제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저보다 학벌도 좋고 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비교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비 신랑과 저는 서로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보듬어주며 사랑을 했지만 예비 시댁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몰래 걱정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귀하게 키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건데 조건이 빠지지 않는 집안에 보내고 싶어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조건이 달린 거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원래 첫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제일 떨리고 걱정이 많은 법 아니겠어요? 정말 일주일 전부터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머리도 정리하고 쇼핑도 새로 해서 첫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입을 법한 단정한 옷도 사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먼저 예비 신랑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말이죠. 저희 집이랑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사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첫 인상에서 트집 잡히고 싶지 않아 옷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하고 저는 엄청나게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비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예상보다 차가운 반응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했던 것도 잠시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요? 내가 괜히 집으로 초대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게다가 같은 지역인데 대중교통으로 금방 올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저 하나도 불편한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더 고맙고요. 어쩜 내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을 마주하니까 떨려서 말이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예쁘고 곱게 자란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가찬이신걸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참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주책을 떨었나? 아무튼 우리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단단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가정교육도 정말 잘 받았나 봐요. 아유,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우리 집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요.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걱정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이 착착 통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믿어주세요. 첫인상을 제대로 인식시켰다는 생각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정말 서로 쉴 새 없이 칭찬이 오고 가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예비 시댁과 트러블이 생길 일은 절대로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밥을 먹는 내내 저한테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어쩜 이리 복스럽게 밥을 먹을까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제가 걱정한 거에 비해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행복했어요. 정말로 내가 시집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행복한 웃음소리, 누구나 꿈꿔오는 결혼 생활 아니겠어요? 눈빛만 봐도 감정을 알아채주고 저를 보살펴주는 예비 신랑에 언제든지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예비 시대까지 제가 정말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이겁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말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밥을 먹고 거실에 나와서 과일과 차를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디서 자꾸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에게는 무척이나 익숙하지 않은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한 줄기 불안함이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갔죠. 아까부터 자꾸 낑낑거리면서 문이 긁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해피? 손님 온다고 해피를 방에 두었거든. 그 말의 순간 제가 완전히 경직이 되어버렸지요. 해피라니 누가 봐도 반려견 이름 아니겠어요? 근데 저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개털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개를 키우지 못했었어요. 제 남동생이 엄청나게 개를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거든요. 어쩐지 예비시다에게 들어가자마자 재채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도 첫 만남에 재채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꾹 참고 있었는데 이게 다 개털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미리미리 약 같은 걸 준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예비 신랑이 개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같이 있으면서 개털 알러지 때문에 제가 곤욕스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를 키운다는 거에 너무 놀라고야 말았죠. 아니, 개를 키우고 계셨었어요?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개털 알러지가 심한데 여태 이 사람 만나면서 그런 반응을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 그랬어?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깔끔을 떠는 사람이잖아. 개털 날리는 걸 정말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우리 해피도 단모종이야. 개털 날리는 그런 멍멍이가 아니라 털이 짧아서 돌돌이만 잘 돌려도 털이 날리거나 하지 않거든. 거기다가 우리 해피를 위해서 미용도 꼬박꼬박 시키기도 하고 우리 아들 방에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하거든. 아무리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털이 날릴 수밖에 없을 텐데 신기하네요. 우리 아들이 나갈 때마다 옷에 털 하나 묻히게 돌돌이로 정리를 꼭 하고 나가거든. 출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그건 절대 안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아마 티가 안 났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미리 알기라도 했다면 대비책을 준비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재채기가 나오려고 근질거리는 코가 신경이 쓰였죠. 근데 예비 신랑이 우리 해피 엄청 귀여워하면서 방에 두었던 해피를 데리고 오는 거 있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예비 신랑에게 손사래를 쳤죠. 나 개털 알러지 있다니까? 오늘 약 안 챙겨왔어.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방에 두면 안 될까? 혹시라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워낙 반려견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나름 신경 쓰면서 말을 했는데도 역시나 반려견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예비 시모가 제 말을 싹 무시하더라고요. 우리 집 개는 괜찮아. 개털 안 날려서. 해피야, 너도 우리 며느리한테 인사 좀 하자. 그러더니만 방문을 열고 개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해피를 방에 가둬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는데 해피가 제 옆으로 오기라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약 없어서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꼭 약을 챙겨올 테니까 그때 인사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 우리 집 해피는 괜찮다니까. 털도 빡빡 밀었고. 얘, 너 지금 우리 해피를 일반 개 취급하면 우리가 서운하지. 한번 안아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야. 우리 해피가 얼마나 애교가 많다고. 그리고 알러지 같은 건 자꾸 노출되면 반응이 줄어드는 법이야.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니만 한번 안아보라고 저한테 턱 안기는데 제가 그때부터 콧물 줄줄 흘리면서 재채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당황해하면서 해피 다시 방에 넣어야겠다 했지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그거야. 말로 동물을 괴롭히는 일이라면서 해피 집인데 해피가 놀고 싶은 대로 냅둬야지 해피를 왜 가둬놓니? 하는 거예요. 아니 벌써 코가 빨개질 정도로 재채기를 하는데 다시 방에 두는 게 좋겠어요, 엄마. 알러지가 생각보다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아니, 개털 가지고 유난이니? 우리 해피는 우리 집안 가족 구성원이다. 며느리 올 때마다 해피를 가둬두거나 애견 호텔에 맡길 수도 없는 거 아니니? 예, 네가 적응해라. 해피를 꼭 끌어안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니까요. 물론 뭐 반려견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이야 당연히 공감은 가죠. 근데 저는 알러지가 있잖아요. 물론 뭐 주사를 맞고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쉴 정도까지 심각하게 오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애초에 반려견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처음에 예비 시댁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집을 둘러볼 경황이 없긴 했다지만 거실에 애견용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상상조차 못했었단 말이에요. 해피 사진이 있긴 했는데 오래된 사진이라서 예전에 키웠던 개인가 하고 생각하긴 했었죠. 그리고 해피가 늙긴 했더라고요. 11살이라 그랬나? 멍멍이 평균 수명 생각하면 노견이긴 했지요. 아무튼 반려견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댁에서 하는 말들이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해피는 물론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구석에 있긴 했는데 아무리 구석에 있다고 한들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저는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고요. 제가 계속 재채기를 하니까 예비 시모가 꿍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만 갑자기 톡 쏘아붙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자꾸 코 만지고 재채기 하려고 하는 거 말이야. 우리 해피 눈치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 어머님, 제가 무슨 해피한테 눈치를 주려고 이러겠어요.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며느리가 계속 재채기를 하니까 우리 해피가 반가워서 다가오고 싶어도 못 다가오는 거잖아. 멍멍이들도 알 거 다 한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유기견 봉사를 나가는데 말이야.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빤하다고. 내가 또 우리 집이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개념 있는 집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아니 우리 며느리 데리고 봉사하러 나가고 싶었는데 개털 알러지가 있네 마네 하니까 유기견 봉사도 같이 못 가겠네. 아휴. 저도 반려견 키우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래서 죄송해요. 다른 봉사 열심히 할게요. 따로따로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원래 봉사 같은 건 말이야. 가족끼리 같이 해야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뭔가 탐탁치 않다 하는 얼굴로 바라보시는데 저는 예비 신랑이 유기견 봉사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개털 알러지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저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 이희가 미리 말을 해줬으면 제가 약이라도 챙겨왔을 텐데요. 저도 좀 아쉽네요. 그리고 유기견 봉사를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몰랐었어요. 이희가 주말에 유기견 봉사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은 주말에 쉬어야지. 아니, 봉사까지 하면 일주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우리 부부만 유기견 봉사하러 나가는 거지. 그 자리에 며느리가 생기면 며느리나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거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어. 그 말에 기분이 그냥 팍팍 상해버리더라니까요. 저는 뭐 일 안 하는 사람인가요? 저도 출근하는 직장인이잖아요. 본인 아들은 주말에 쉬어야 하고 며느리는 안 쉬어도 된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시자가 붙으면 가까울래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건지 그때 예비 시아버지께서 말을 딱 잘라서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처음이라 몰랐으니까 약을 못 챙겨와서 그렇다고 치고 해피는 우리랑은 11년을 같이 살아온 가족 구성원이니까 앞으로는 미리미리 약 챙겨왔으면 좋겠다. 알겠지? 정말 강요하듯이 말을 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제 몸을 휘감았죠. 그 뒤로는 뭐 대꾸를 하는 둥 마는 둥 온통 해피가 다가올까봐 신경 쓰느라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찝찝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했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난 당신이 개털 알러지가 있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 알았으면 미리 언질이라도 해줬을 텐데 정말 미안. 아니야, 나도 말 안 했던 부분이니까 몰랐을 수도 있지. 다음부터는 나도 약을 챙겨오던지 해볼 테니까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주말이 되었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같이 유기견 봉사를 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털 알러지 있다고 그렇게 말도 했고 또 반응도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유기견 봉사를 가자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뭐야, 내가 알아보니까 약 같은 거 먹으면 증상은 금방 가라앉는다고 하던데 봉사는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어머님, 저도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개털 알러지 때문에 유기견 봉사를 다니는 건 진짜 무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개털이 많이 날리는 곳에 가는 건 좀... 아니, 봉사를 하러 가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힘들까 봐 일부러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 내가 며느리 생길 거라고 센터에 자랑을 해놨는데 네가 가서 떡하니 얼굴도 좀 비추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정말 개털 알러지가 있는 며느리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하고 서운해요. 제가 뭐 체질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개털 알러지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대놓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줄 몰랐던 건지 예비 시모도 흠흠거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예비 신랑에게 말을 했어요. 이런 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도 당황해 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집에 잘 말을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든든하게 예비 신랑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저도 마음에 안심이 생기긴 했지요. 예비 신랑이 말을 잘 해주면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예비 신랑도 우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을 참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근데 개를 키운다는 것과 유기견 봉사로 제 마음을 헤집어 두었던 시댁 이야기를 우리 친정엄마는 알고 있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예비 신랑 붙잡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키워온 개라 정이 붙은 건 알겠지만 우리 딸 생각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앞으로 이런 문제로 시댁이랑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 예,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알아들으실 수 있게 설명해놨거든요. 앞으로도 저 믿어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털 알러지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 주변에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시댁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진행하는 걸 좀 봤거든요. 막상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게다가 예비 신랑이 제 개털 알러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조심해주겠다고 했고 또 결혼해서 개를 키우는 일도 없을 거라고 약속까지 해주었으니까 시댁에 갈 일에만 조심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예비 신랑이랑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살면서 시댁에 가서 지낼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시댁에 갈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신랑 또한 시댁에 갈 일보다는 밖에서 만날 일을 더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요즘 아무리 반려견이 많다고 해도 식당 같은 곳에 개를 데리고 오는 일은 많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비 신랑 말을 믿었지요. 아무튼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예비 시댁에서 우리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거기 말고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어렵지 않게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해주셨고 저는 그럼 아버지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비 시댁에도 장소를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호텔 레스토랑이 유명해서 예약하는 게 쉽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상견례 자리니까 인원이 좀 많잖아요. 예비 시댁 식구 셋에 우리 식구 넷이니까 7인데 거기가 2인석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있냐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7명인데 2달 전에 예약해도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레스토랑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아니 거기 레스토랑 유명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정말 잘 됐다. 사돈댁이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꽤 유명한 사업이긴 한가 봐. 아버지께서 꽤 여러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연줄이 조금 닿았나 봐요. 어머 그렇구나. 우리 예비 사돈께서 연줄이 무척이나 대단하신가 보네. 사업하시는 분이시라 그런지 그릇도 참 크신가 보다. 그럼 그날 보자. 집안 사정이라든가 환경 같은 자세한 이야기는 사돈께 직접 듣는 게 낫겠지. 예비 시모가 우리 친정아버지 연줄이 대단하신가 보다 하면서 칭찬이 섞인 말을 해주시는데 어깨에 뽕이 확 치솟더라고요. 제 연줄도 아니긴 하지만 좀 뿌듯했죠. 아무튼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고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 딱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은 상견례 할 때 꽃바구니 같은 거랑 케이크, 간소한 선물 같은 걸 준비하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맞춰둔 거 픽업해서 간다고 저랑 예비 신랑은 같이 움직였고 양가 부모님들은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딱 정각에 도착을 했는데 예비 시모가 먼저 도착을 해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는 사이에 호텔 주차장에 파란색 봉고차가 탈탈 소리를 내면서 들어왔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새로 산 명품 스카프 자랑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차를 보면서 피식 웃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머머, 호텔에 저런 봉고차가 들어오네. 저런 광경 보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좋은 5성급 호텔 질 떨어지는 차를 타고 들어와? 저는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차가 우리 부모님 차였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서 어를 타는 사이에 예비 시모가 막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사정이 있으니까 저런 차를 타고 호텔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차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머님 일단 들어가실까요? 사돈 곧 도착하신다 안 했니? 그래도 밖에서 인사라도 드리고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저런 차를 타는 사람들은 호텔에 청소라도 하러 오는 사람들인 건가? 격이 있는 장소에 왔으면 그만큼 격을 따져야지. 아우 저런 차는 직원 통로 같은 곳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수준 떨어지게. 일부러 차에서 내리는 부모님과 마주치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먼저 들어가자고 했는데도 예비 시모가 꼭 밖에서 인사하고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사이에 저희 부모님 차가 주차를 마치게 되었죠. 차에서 내린 부모님이 두리번 하면서 입구를 찾으시다가 입구에 서 있는 저를 딱 보고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비 시댁과 다 같이 보게 되었죠. 예비 시모도 당황했는지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만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차가 너희 부모님 차니? 사돈 어르신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었어? 거래처가 많다고 어쩌고 저쩌고 호텔에 연줄까지 있다고 했었잖니. 아,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호텔에 연이 좀 있어서 레스토랑 예약도 해주신 건데 저 차는 그러니까 사업하실 때 몰고 다니시는 차량이에요. 저런 차를 사업용 차량으로 끌고 다니신다고? 아니 이게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번듯한 회사라도 운영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 무슨 청소업체 같은 거 운영하시는 게야? 저 차에 붙은 스티커가 잘 보이진 않지만 클린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걸 보면 정말로 뭐 이 호텔에 청소라도 하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 예약도 어렵지 않다고 한 거니? 이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는 직원이라서? 아니 그걸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기다려주신 건가요? 아유,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지. 얼른 들어갑시다. 저희 부모님이 도착을 하셨고 웃으시면서 들어가자고 말을 하니까 예비 시모가 흠하면서 헛기침을 하는 거 있죠. 예비 시모의 그런 직설적인 반응도 그렇고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 파란색 봉고차를 타고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건지 예비 신랑도 당황한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하면서 정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예비 시모가 들릴 듯 안 들릴 듯 한 소리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좋은 호텔에 저런 봉고차를 타고 올 수가 있어? 아우 쪽팔려. 순간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야 말았죠. 제 귀에 들렸는데 우리 부모님 귀에 안 들렸을까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비 시모가 진짜 싫은 발걸음 질질 끌듯이 들어오면서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예비 시모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여기 호텔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죠? 내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겠니? 예,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호텔 레스토랑이 1층 입구 바로 옆이었거든요. 거기서 온 가족이 딱 멈춰섰지요. 예비 시모가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시고 저랑 예비 신랑은 눈에 뻔히 보이니까 당황스럽고 말을 좀 마친 다음에 들어가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견례 자리를 이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고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있을까요? 실수? 참나, 내가 이렇게 명품 스카프까지 메고 나온 게 너무 오바스러운 행동이었나 싶구나. 내가 쪽팔려서 겸상을 못하겠어 정말. 아니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쪽팔려서 겸상을 못 하시겠다니요. 지금 저희 가족이 쪽팔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 오시면서 차를 시퍼런 봉고차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그래서 네가 그저 그런 대학 나오고 그저 그런 회사에 다녀도 우리 아들 앞길은 막지 않겠거니 했는데 이게 뭐니? 나는 궁금해도 그동안 신뢰가 될까 봐 무슨 사업 하시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거 물어봤다가 길고 짧은 거 대보자고 나오실까 봐 일부러 물어보고 싶은 거 꾹꾹 삼킨 건데 이게 뭐야? 저희 부모님 사업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사업이라 하면 보통 번듯한 회사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거래처도 많다 그래서 대단한 무역 사업이라도 하는 줄 오해했잖니. 내가 사업가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간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놨는데 사업을 한다는 게 호텔에서 청소 일이나 하는 거였어? 내가 쪽팔려서 원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 진짜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돈 집안이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나는 내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집안이랑은 쪽팔려서 겸상 못하니까 그거 파혼합시다.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야 아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파혼이라니요. 저희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마련한 자리인데 쪽팔려서 겸상을 못하고 파혼을 시키겠다니. 아유, 얼른 사과하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웃겨 정말. 우리 귀한 아들이 왜 사과를 해?
솔직히 그렇지 않니? 아니 제가 뭐가 잘난 게 있니? 그래도 쟤네 집안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 걱정은 없겠거니 든든하게 지원은 받겠거니 싶어서 결혼을 시키겠다고 했던 거지. 우리 해피랑 어울리지도 못하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어. 유기견 봉사원본을 같이 못 가는 며느리인데 어디서 자랑을 하겠니? 받아치고는 싶은데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호텔 총지배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만 너무 상냥한 말투와 얼굴로 저희 친정엄마께 인사를 하셨어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정중하게 총지배인이 말을 걸어오니 다들 시선이 쏠리게 되었죠. 사모님 오셨습니까? 하시면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90도로 인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딱 봐도 까만색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인사를 90도로 하니까 순간 정막이 딱 흐를 수밖에 없었죠. 예비시모가 명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더니만 총지배인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총지배인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예비시모에게도 고개 인사를 해주셨죠. 그러자 예비시모도 영문을 몰라 하며 인사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돈분들이 이분들이시군요. 오늘 저희 호텔에서 상견례를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 없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룸을 따로 빼두었으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총지배인님이랑은 어떻게 하시는 사이인지 참 궁금하네요. 여기 호텔이 무려 5성급 호텔이라서 그런지 일개 청소하는 직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깍듯하게 대해주시는 건가요? 교육이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예? 사장님, 사모님께서 청소 일을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부러 총지배인님께서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그 레스토랑 입구에서 차가 봉고차니 뭐니 하면서 작게나마 소란을 피웠는데 총지배인님이 그 상황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일부러 인사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았죠. 물론 그 말에 예비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가에 청소하는 직원 취급을 했는데 갑자기 총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장님, 사모님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시길래 호텔 총지배인님께서 사모님, 사장님 하면서 불러요? 저희 호텔에는 아주 감사한 분들이시죠. 특히 제가 은혜를 잊기도 했었고요. 갚아야 할 것이 태산인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상견례 자리를 봐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모쪼록 저희 사장님 사모님과 좋은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지배인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비시댁 식구들을 향해서 고개를 한 번 더 숙여주셨죠. 그러니까 예비시댁 식구들도 살짝 몸을 떨면서 맞절하듯이 총지배인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꼭 갑자기 이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하는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벌벌 떨면서 넙죽 엎드리는 꼴 같았다니까요. 웃긴 게 예비시모 저희한테 차 가지고 쪽팔리니 뭐니 그런 소리 해놓고서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딱 발걸음 떼자마자 우리 엄마가 그 앞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언제는 쪽팔려서 겸상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니 어딜 들어오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가족끼리 맘나게 밥 먹고 집에 갈 거니까 따라 들어오지 마세요. 어차피 파혼하자면서요. 아이고, 그거는 서로 오해가 있었으니까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뭘 그렇게 나를 세우시는지. 아니요. 저도 어차피 겉모습만 보고 파혼하자고 쉽게 이야기하는 집안이랑은 인연을 안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집안은 별로거든요. 이렇게 결혼해봐야 서로 피곤한 일만 잔뜩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분명히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유기견 봉사도 힘들고 해피인지 해리인지 보는 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인 가족 정서에만 맞추라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 저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야, 자기야.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주면 안 될까?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이런 일로 파혼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마음 충분히 돌릴 수 있잖아. 아니, 나 마음 충분히 돌릴 수 없어. 굳혔어. 우리 부모님께서 봉고차를 끌고 왔다고 쪽팔려서 겸상도 못하겠다고 말을 하시는 집안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내가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나 바보 멍충이 호구밖에 더 되겠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거라고 장담도 할 수 없고, 그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도 못 알아보시니 어쩔 수 없이 오늘 식사는 가족분들끼리 오붓하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룸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뭔가 상황이 파혼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흘러가자 예비 시모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고 말리는 겁니다. 어딜 그냥 가려고 그래. 우리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결혼 이야기하면서 차차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도 참 그렇다. 너희 아버지가 하신다는 사업이 호텔 사업이었으면 미리 말을 해주었으면 좋았잖니.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신지도 모르고. 제가 확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악력이 어찌나 센지 손을 꽉 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자 총지배이님이 딱 막아주면서 말을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참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분께 무례한 짓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사실 우리 친정 아버지는 말이야, 호텔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호텔에 납품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파란색 봉고에 클린 어쩌고 써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손소독제, 알코올 소독제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뭐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니었고, 물건을 본사에서 받아서 각종 거래처에 도매로 혹은 소매 가격에 납품을 하고 계셨어요. 꽤 오랜 시간 지속된 사업이라 거래처가 참 많았죠. 4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염병 사태가 터지고 그 전까지는 박리담회로 어떻게든 사업 끌고 가시다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때 완전 대란이었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손소독에가 다 놓여 있었으니 말이에요. 사업이 술술 터지면서 호텔 측에서도 납품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물량이 부족한 와중에도 정말 발로 뛰면서 기한을 일일이 다 맞추려고 노력하셨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물건 납품할 때 끌고 다니시던 차가 봉고차였어요.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런 건지 거래처들도 저희 아버지를 믿고 웃돈을 줘서라도 물건을 납품받으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소독제 사업 계약을 다시 해야 해서 호텔에 본인 자가용을 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딱 로고만 봐도 알 수 있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셨는데 그 차를 끌고 호텔에 방문을 했다가 진상 고객을 하나 마주친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한 진상 고객이 레스토랑에서 난동을 부렸고 총지배인이 그걸 말리다가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걸 보게 되신 거죠. 놀래서 그 사람을 말리다가 친정아버지도 한 대 얻어맞으셨고요. 근데 그 진상 고객을 신고하려고 경찰을 불렀더니만 이놈이 쫄렸는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해서 도망을 가려고 한 거예요. 순간 아버지도 세워둔 차를 차고 그 인간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차로 그냥 그 앞을 막으면서 경미한 사고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놈은 음주 상태로 지배인의 뺨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한 죄에 음주운전까지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아마 크게 이슈가 됐으면 기사도 났을 거예요. 근데 호텔 측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이슈화되지 못하게 막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름아름 아는 사건이긴 했죠. 아무튼 그 와중에 친정아버지께서 증인으로 나가고 음주운전으로 도로를 달리려던 것까지 막아내면서 표창도 받으시고 호텔 측에서 아버지께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준 것도 모자라 호텔 식사권까지 주신 거예요. 명예호텔 회원으로 등록해 주겠다고 아주 포상을 제대로 해 주신 거지요. 왜 엄청난 대기업 호텔에서도 택시기사가 호텔 정문을 박는 사고를 냈을 때 기업 오너가 호텔 측에서 전부 다 떠안기로 하고 택시기사에게 부담 갖지 말라 했던 사건처럼 이 호텔에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할 겸 면도 세워줄 겸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 것이죠. 그래서 그 식사권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이왕 사돈 맺기로 한 거 좋은 데서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예약을 하신 거고요. 친정아버지 차는 수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납품할 때 사용하시는 봉고차를 끌고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보고 예비 사돈집은 사업을 한다더니만 청소 사업이었어 하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손소독제를 판매하고 있었으니 체클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으니까 오해를 할 법도 한데 그게 급을 나누고 쪽팔려서 겸상 못한 애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건 아니잖아요. 저도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집안이랑 쪽팔려서 겸상 못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단 한 번도 자랑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당신들이 뭔데 한순간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리 유기견 봉사를 다닌다고 한들 정말 정직하고 참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예비시댁 식구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면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데 예비신랑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무지하셔서 그런 소리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예비신랑을 당연히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 간의 화합이잖아요. 우리 두 사람만 서로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좋든 싫든 평생 부딪히게 될 거고 제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해피와 보내는 시간이 생길 거고요. 그때마다 제가 약을 먹으면서까지 버틸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제가 약을 먹고 상태가 괜찮다는 걸 알면 유기견 봉사를 가자고 조를 테고요. 제 몸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인연을 맺어봐야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 결과라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로 달라지기 마련이잖아. 과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지금부터 내가 더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그래요. 오해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제발 한 번만 마음을 고쳐 먹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미안해하며 잘해줄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예비 신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제 눈치를 한번 살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사랑만 가지고 시작을 하기엔 서로 너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닌 것 같다고요. 이렇게 인연을 맺어봐야 과정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결과는 뻔할 것 같아요. 타고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단박에 결정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항인 것 같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일단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되지 않은 인원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손님, 예약 인원 4분으로 변경하신 건 맞죠? 네, 맞아요. 저희 가족 4명만 들어갈 거예요. 예비 시모가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게 되었죠.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저희 가족끼리만 호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비시댁 식구 3명은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서 총지배인에게 막혀 들어오지 못했고 얼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고래고래 역정을 부리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울상이 되어서 발만 동동 굴렀고요. 나름 고소하더라고요. 명품 스카프까지 메고 찾아와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다고 신나했었는데 저렇게 얼빠진 얼굴을 하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왜 사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러나요? 그 명품 스카프가 아주 싸구려 스카프처럼 보이더라고요. 마음을 곱게 써야지요. 물론 저는 파혼의 아픔이 꽤 오래 가긴 했어요. 그 뒤도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매달리는 전 예비 신랑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고 전염병 사태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업은 호텔 납품으로 잘 돼가는 중입니다. 손소독제를 예전만치 사용하지도 않고 이제는 물량도 넘쳐나지만
호텔 측에서 우리 아버지와 단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없더라고요. 전 예비 신랑은 글쎄요. 뭘 하고 지내는지 주선자를 통해서 가끔 소식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냥 여전히 여자친구 없이 혼자 사는 것 같더라고요. 파혼 이후에 예비 시댁에서도 독립해서 나온 듯 하고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지요. 저도 새롭게 이제 마음 정리 끝냈으니까 연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 파혼이라는 아픔에 파묻혀 살 순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